일단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하루 5분 정도 투자. 근데 그 매번 이걸 적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폰이 있는 분들은 사실 폰을 거의다가 갖고 있는가 폰에다 써도 좋고 아니 난 폰을 좀 멀리할 거라고 하면은 작은 수첩에다가 써도 돼요. 뭐 A4 용지 같은 데 써도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앞에다 썼어요. 왜냐면 연습장을 한 권만 썼거든요. 딱 연습장 한 권에다가 앞에다가 썼어요. 맨 앞에다가. 게을러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방학이. 그죠? 게을러져도 되고 다 되는데 그냥 기록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정말 바꿔놓는지 이거는 진짜 검색해 보시면 뭐 다들 이것 때문에 효과 봤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잘 되면 계획까지 가는 건데 계획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네, 챙겨줘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만 한번 해보죠. 하루. 오늘 지금 80분 정도 같이 듣고 있는데 까짓 거 뭐 하루 해서 우리 단톡방에 그래 뭐조 원장이 저거 해서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올렸대고 군대에서 공부해서 공부 못했던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제자들한테도 많이 시켜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진짜 이건 안 돼요. 아 이거 써도 효과 없으니까 그냥 안 할래 귀찮아. 이 귀찮다는 말. 자 우리 진짜 이 말 좀 없앱시다. 아 귀찮아. 이 귀찮아라는 말은 우리 금지요. 이 귀찮은 것들을 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자, 귀찮다는 말 하면은 벌금 500원씩 걷어세요. 알겠죠? 금지어입니다. 그죠? 지성님이 지금 우리 그 초일 아이 이 어머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초일 아이가 직접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자 이번에는 지성이가 하는구나. 치아가 노우라고 하네요. 차라리 노우는 좋아. 난 그거 싫어가 좋은데 귀찮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이 내용을 기록한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의 대다수가 정리하는 수업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수학 수업을 하게 되면 단어 수업이라든가 수학 수업이든가 모든 수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정리를 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념을 쌓게 되고 그냥 공부를 잘하게 돼.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정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머리가 조금 사실 쓰이죠. 우리가 제가 뭐 조금 그 프라이버시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른 학생들이 좀 했던 정리들 볼게요. 영어 단어 정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슨 단어 했었냐면 서브라는 단어 했습니다. 예, 서브라는 단어. 자, 그럼 서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지유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지유가 한 것도 한번 볼까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고 사전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그대로 베낀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이 뜻이 중요할 것 같다를 선택했고요. 이런 그림도 자기가 직접 자기화해서 그린 거야. 유의어도 다 베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예문도 사전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이 예문을 알면은 이 serve라는 단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제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제 강의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서브라는 단어, 서브라는 단어 뜻이 뭐죠? 우리가 뭐 봉사한다, 주문을 한다, 공을 서브를 넣는다,
군대나 감옥에 복무한다. 무언가를 제공한다. 결국 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되게 헬프하게 되는 거고 피리어드라는 그 시간의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서브를 할 때요. 우리가 역할 같은 거를 우리가 누군가한테 할 때는 그냥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잠깐 하는 겁니다. 엄마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처럼. 어쨌든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은 쭉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이 정리를 지금 선생님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했다? 그러면 진짜 공부는 게임이 끝이고, 그거를 선생이 한 거랑 비교했다? 그러면 정말 게임이 끝이에요. 그냥 끝. 정리만이 살 길이다. 자,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만의 문제를 푸는 거랑 좀 달라요. 정리를 하는 거랑 나 그냥 문제 풀었어는 진짜 달라.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6학년 우리 아이들 수학 정리하는. 자, 물론 여기 수학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리라고 써 있죠. 정리. 그리고 그 밑에 예시도 써 있죠.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문제를 읽고 풀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학생 보면 위에 이게 정리가 써 있죠.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정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써 있죠. 이 문제에서 내가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이게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풀이 방법을 정리한다라고 봐도 좋아요. 키워드도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전개도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 정리가 무엇인지 알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정리한 거죠. 이건 지금 제가 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사실은 나만 알아볼 수 있지 이거 남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베끼지 않고 나만의 언어로 요약을 했다는 거야. 이게 결국 승부수입니다. 이게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초등학교 6학년 수학도 봤습니다. 수학도 정리를 하고 영어 단어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내가 이 고등학교 우리 민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근거들을 정리했죠. 이게 나중에는 암산으로 머릿속으로 돌아가게 돼요. 나중엔 깨끗해.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이거 깨끗하게 풀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아직은 배우는 단계잖아. 그 절차를 지켜야 돼. 항상 무언가의 근거를 가지고 얘를 푸는 거를 요약 정리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에서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약 정리했죠. 계속 문제풀이마다 이거 정리하잖아요. 제 수업 듣고 문제와 근거를 들며 싸우는 태도를 배웠고 앞으로도 답을 틀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근거를 들며 푸는 습관. 그럼 근거를 들 때 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다가 메모하겠죠. 정리하겠죠. 지금 선생님도 지금 정리한 거야. 처음에 숙제할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답만 썼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이제 수업 듣고 바뀐 거죠. 이걸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 거고. 자, 지금 선생님하고 하는 이 개념어 수업. 이 개념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교과서 내용을 한 문장의 질문과 한 문장의 대답 그리고 하나의 예시와 그림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과학인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빛이 뭐 딴 데로 뭐 열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어때요? 아마도 이거를 쓴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를 굳이 남들이 보기 좋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키워드만 쓰면서 가주면 됩니다. 제가 이 동시통역사가 하는 노트 정리 한번 볼게요. 이 동시통역사가 얼마나 이 그 강의를 뭐죠?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말이 뭔지 다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 사람들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배워요. 막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감정도 기호를 쓸 수 있다? 뭐 하면서 뭐 이런 아래로 이렇게 웃는 입, 기쁨, 해피, satisfaction 같은 걸 나타낸대요. 이 기호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노트 테이킹. 인코딩 같은 경우도 사실 노트 필기하는 것과 이게 상당히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잠깐 아까 그 뭐죠? 통역하시는 분들의 필기를 잠깐 한번 봤습니다. 예. 노트 통역을 통해서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이 노트 필기하시는 이게 통역사가 이 정리한 필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막 이렇게 요약하면서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지금 써 있죠. 이거 보이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자기 과가 된다는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지나도 이것만 보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모르죠. 중요한 거는 자기화해서 요약 정리를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너무 좋죠.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에다 위치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자기 있게 되겠죠. 제가 수학하고 지금 국어랑 영어 보여드렸죠. 이 아웃풋 한다고 하는데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데 이 공부가 정말 뭐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부가 그냥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자, 지금 이건 질문단 독서 수업하는 거 이번에 우연이가 나 진짜 너무 글을 잘 써갖고 사실 좀 자랑하기도 싶기도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 책은 많이 읽는데 글을 잘 안 쓰거든요.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책 한 권을 읽더라도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읽었던 내용도 요약을 하고 그 요약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자기화해서 글을 쓰는 거죠. 이거는 책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 책 내용도 다시 한번 보면서 노트 필기 하듯이 글 쓰고 이거를 또 한번 나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학종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 이거 지금 초등학교 우연히가 5학년인가? 그렇죠? 야, 이 능력을 가지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것은 문제 풀기랑 어떤 점이 좀 다르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예요. 선생님, 나는 그거 우리 애가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써놨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계속 무언가를 쓰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일기장에서 쓸 때는 감정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놀이동산 같은 즐거웠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공부랑 관련이 없고요. 어떤 것들이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결론을 짓는 거죠. 짧게.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글쓰기 한 것처럼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만들었다? 게임 끝. 완전 게임 끝.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아까 서브라는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 서브를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새로운 문장을 해석해봤다? 그럼 진짜 언제는 군복무하다가 쓰이고 언제는 봉사하다가 쓰이고 언제는 테니스공을 먼저 서브한다라는 것도 쓰이고 그런 문장 속에서 계속 만나면서 내가 자유자재로 해석을 해봤다. 그럼 완전히 자기 거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한데 내가 요약을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나 요약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요약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페이지 우리가 노트 정리 우리 같이 거의 다 들었죠. 우리 그 원페이지 들었을 때 어땠어요?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파리에 대해서 하면서 파리 그림 그리고 여기다 마카롱 입에 물고 귀걸이 하고 샤넬 귀걸이 하고 똥에 프랑크 소세지 싸고 여기다가 칼로 이 소세지 자르는 장면들이 생각났죠. 카롤루스 대제가 그래서 여기가 서프랑크, 동프랑크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에펠탑 있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해냐라고 물어본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인지 아닌지. 모나리자 눈썹 없는 거. 그죠? 네덜란드 기억납니까? 댐이 있는데 여기 물이 차 있는데 여기 청어 한 마리가 있고 소금이 막 있고 여기 있던 사람이 다리가 4개짜리가 있고 여기가 댐을 손으로 막 막았어. 키가 엄청나게 컸어. 이게 요약 정리한 거거든요. 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대해서 1분 안에 10대 개씩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돼야 돼. 이런 노트 정리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그게 쌓이면서 결국엔 배경 지식이 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100년 전쟁이 일어나서 그 100년 전쟁 때문에 왕의 힘이 파워가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이런 원인 결과에 따른 것을 이해라고 해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귀족들이 몰락해서 왕이 강화되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테니스 코트장 앞에 간 거 기억납니까? 앞에 가서 시위했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가서 그 죄수들을 다 풀어주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100년 전쟁의 잔다르크 기억나죠?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만 하면 이해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은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리를 하는 사이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러면 서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걸 봉사하다라고 외우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의 키워드로, 하나의 키워드 그리고 하나의 그림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7세라면 한글을 더 띄는데 먼저 해야겠죠?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학생들한테 자기 기록하는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는 기록, 자기 기록 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성인분들도 어머님들도 하면 좋습니다. 물론 뭐 내가 뭐 굳이 뭐 시간을 알차게 성공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좀 내 시간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싶다면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진짜 소리가 너무 중요해요. 소리.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아직은 무언가를 요약하기는 좀 어려워. 자, 우리 여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좀 있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독을 하고요. 듣기도 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듣고 낭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만 하냐? 영어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물론 이제 2학년 때 구구단이 나오지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구단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3일은 3, 3이 6, 3, 3, 9 낭독하죠. 이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머리에 잘 남는데요. 그죠? 이때 진짜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짜줄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낭독만 하고 듣기만 하면 끝나냐? 아니죠. 이거를 장면으로 가져가야 돼요. 듣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장면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이죠. 비주얼 싱킹이 별거 없습니다.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장면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때는 싱킹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냥 비주얼만 그려도 돼요. 근데 뭐 지금 뭐 그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저랑 한 1년 정도 공부한 애들은 서서히 비주얼 싱킹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그럼 비주얼 싱킹이 도대체 뭐냐? 아까 그 영어 단어 봤을 때가 그게 비주얼 싱킹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 사회반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애들하고 도덕책을 하고 있어요. 이 도덕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봅시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도덕같이 뭐 예를 들면 되게 추상적인 내용, 뭐 여기에 뭐 폭력의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수능 때까지 이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힘이 됩니다. 어떠한 문자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괜찮죠? 이게 고1 때까지 끝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고 봐도 좋아요. 이 그림 봐봐. 국민, 국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뻔한 그림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그림 뭐 누가 싸웠나? 어쨌든 이걸 읽고 뭐 미운 놈 하나 떡 하나 더 준다 해서 떡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 통역사들이 하는 노트 테이킹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개념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죠. 이 개념으로 그리는 게 무엇인지, 특히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들이. 자, 그러면 결론은 어렸을 때는 이 싱킹까지는 어렵고 지금 저 정도의 그림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4 정도가 아주 적기예요. 초4, 그러니까 지금 초3이겠네요. 이 아이들이 이 싱킹으로 개념화하는 거 아주 적깁니다. 예. 그래서 영어 수업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뭐 사회 개념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반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쨌든 소리에 민감하게 해서 영어도 꼭 영화 같은 거 있죠. 제가 지금 영화 수업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영어 이거를 따라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영어만 따라 말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좋은 선생님의 설명 그런 것들도 따라 말해보는 거예요. 이 따라하기가 초등학교 1, 2, 3, 4 정도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하면 좋을까? 한자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 그리죠. 처음에.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 그립니다. 하늘, 천, 따지 하면서 따라 그리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로 내면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러면 1, 2학년 때는 그래 따라하고 그 장면들을 얘기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이제 3학년부터는 슬슬 요약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초3부터 이제 이때부터 요약 정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들을 읽고 이만큼 읽었으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럼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거네라고 쓰는 거죠. 이때 뭐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개념화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 무언가를 바꾼다는 그 자체가 자기화한 다음에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까지 그림으로 다 돼요. 식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일단 초등학교 수학은 100% 그림으로 다 돼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서 이제 초4 정도가 되면요.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경시반 수업하면서 진짜 뭐 사람들이 뭐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말하는 어떤 훈련을 안 받았다? 그냥 답 찍고 맞으면 그렇고 틀리면 틀렸네 하고 끝인데 야 그게 왜 답인지에 대한 근거가 뭔지 글로 써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반년 정도로 지금 과정으로 중급반에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지금 해법경시에서 우리가 뭐 최우수상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이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슬슬 이제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쵸? 그러면 근거를 쓰면서 말로 해도 좋은데 이게 쓰면 뭐가 좋아요? 다시 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근거 글쓰기가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초 한 5 정도 되잖아요. 이때는 어느 정도 세상에 우리 한국말의 어휘를 거의 다 알아요. 이제 쉬운 단어들은 이때부터 진짜 어려운 개념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 그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한 초5부터 중1 때까지는 진짜 다양한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이게 인공위성이 세대가 전파를 쏴서 삼각측량법으로 내 위치를 파악하는구나. 제가 지금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개미는 어떻게 사막에서 자기가 돌아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배경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최단거리 효과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개념어예요. 개념어. 어떤 내용들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어. 자, 예를 들면 개념어로 가장 유명한 게 함수죠. F는 X, Y는 FX. X에다 뭘 넣었더니 어떤 작동을 해서 Y가 나왔다.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여기서 띵띵띵 해서 음료수가 나왔다. 자, 지금 내가 하나의 개념을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예시.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입니다. 내가 말을 했더니 이 소리가 다시 아웃풋으로 스피커로 나왔다. 자,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지금 입력 그리고 하나의 과정을 거쳤더니 출력이 나왔다는 걸로 끝나죠. 이런 것들을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초5부터는. 이때 좋은 게 독서인데 저는 독서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모의고사 지문을 추천합니다. 정말 입력과 중간 과정을 걸려서 출력이 나온다? 야, 이거는 정말 이거 한 100가지는 예시를 들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 무릎 반살 같은 거 있죠. 무릎을 망치로 딱 쳤더니 팅 올라갔다. 이 자극을 줬더니 어떤 과정을 일어나서 반사적으로 뭔가 일어났다.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하면서, 그래서 수학이 개념이라고 하잖아. 이 수학, 제가 뭐 물론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수학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F는 ma라는 이 물리적인 이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독서로 돌파하지 말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좋은 점은 한 3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이 분량이야. 그래서 충분히 읽고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여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가 한 20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1년에 한 5, 6번 시험을 보니까요. 한 몇십 개가 되겠죠? 제가 이번에 방학 특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이제 낮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재미없으니까 조금 조금 인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명 학생들한테 추천해서 억지로 좀 듣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죠? 예. 이 모든 공부가 수학, 국어, 과학, 사회까지가 다 똑같다. 영어는 좀 다르죠. 영어는 소리에 기반을 둬서 철저하게 하다가 나중엔 어휘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조금 오늘 컴퓨터가 튕겨 나와서 준비된 것들을 좀 다 못 보여주긴 했는데, 내가 계획을 지금 물어봤을 때 나는 문제집 못 풀 거예요,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 내가 태도적인 면에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한 어떤 습관. 습관이죠, 진짜. 그리고 어떠한 그 문제를 풀더라도 어떠한 내가 기록하고 요약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이 태도를 바꾼다는 거야. 문제집을 몇 권 풀었냐가 아니라 이번에 절호의 찬스죠. 이 두 가지를 잡는 것을 좀 왜 다들 가면 계획 잡으면 문제집을 할까요? 이게 오랜 전통 같아요. 이게 시간표 그리고 계획 잡는 게. 네, 고등학교 1시에 하는 게 고1 모의고사 반입니다. 예. 자, 지금 한 90분 정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지금 뭐 EBS 어떤 뭐 독해력 테스트를 했더니 뭐 초호 과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이게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트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앞서면요 정말 되게 좋습니다. 한 번 영어를 잘하면 정말 되게 좋아요. 이 한 번 앞선다는 게 뒤에 갔을 때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요 조금의 차이를 만드는 거. 자, 들으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뭐 문제집 끝내야지, 뭐 3-2 수학 끝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게 이제는 이제 그 문제집을 볼 때 어떻게 봐야지? 로 하나. 그리고 이건 시간, 우리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건 다 통일시켰으니까 이거는 쓰면 되는 거고, 하루 정도 쓰면서 나는 이건 진짜 이거 못 쓸 것 같다, 아니면 쓸 것 같다가 정해지면 제가 이거는 조금 단톡방에 모아서 우리 애들 좀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리하는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 이 통역이라는 단어 치고 통역사들이란 노트 테이킹이나 자기만의 언어 통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줬는데 솔직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면 이젠 컴퓨터 다 쓰거든요. 저는 이거 옵시디언을 쓰고 있는데 다음에 이거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무조건 강추입니다.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글 내용들을 그 종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영어 단어 중에 내가 뭐를 썼는데 뭘 찾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문법반에선 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 영문법반 애들은 사실 뭐 영어 문법 설명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내용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들을 계속 정리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잠깐만. 내가 이번에 어브라는 걸 저번에 배웠는데 이거 분리불가능한 연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브를 만났어. 문장 속에서. 근데 뭐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 뭐 외워야 될 게 있어. 그때 여기다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서 연결하면요. 그게 자극게 되고 그게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이해가 돼. 그게 이해의 본질이에요. 연결이. 정말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은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종이에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영문법 하는 애들 중에 몇 명은 제가 지금 컴퓨터로 정리하는 거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장점은 검색이 잘 되고 편집이 쉽다라는 거. 손으로 쓰는 거의 장점은 뭐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더 뭐랄까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이라는 느낌? 그런 게 있죠. 장단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두 가지 다 합니다. 지금 노트 필기를 제가 화면 공유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네. 어떻게 좀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수업 이제는 학생들은 다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개설하는 수업들 몇 가지 한 5분 정도 소개하고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리 원서 영어, 소리로 이렇게 영어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배경 지식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시독해, 이거 초등학교 한 1, 2학년 들 하는 게 좋은 거고, 국어 문법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조금 돼야 됩니다. 초사 수학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4-1 수학반 시작하죠. 요거랑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요 사회 개념어 요걸 좀 추천합니다. 어떤 걸 정리하는 게 수학이 좀 어려워요. 요거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4학년 상위권 좀 진짜 해법경시 봤더니 최우수 나왔다. 지금 서윤이 좀 추천하고 싶고 듣는 애들 중에 그리고 한 중1 정도 애들까지 이건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좀 많고 방학 동안에 50개의 주제 개념에 그러니까 개념 배경 지식이 아니라 배경 개념 방금 얘기했던 입력 출력 같은 개념 그걸로 어떻게 다양한 지문들을 읽을 것인가. 원페이지 노트 정리는 제가 무료로 이제 격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번에 세계사 했는데 세계사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사 좀 하면서 점점 다양한 분야로 상식적인 것들 어떻게 읽고 정리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이걸 들으시면 전반적인 것들 재미있게 그리고 기초도 쌓으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배경지식반 요거요? 요거 주 3회입니다. 월수금 90분 정도 주 3회로 방학 특강이라서 영어도 특강
다들 바쁘셔가지고 신청하실 분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예. 이거 둘 다 주 1회로는 좀 안 되는 거. 네. 2달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잘 되면은 정규반으로 예. 올릴 거고요. 배경 지식반 난이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초사 최상위권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사회는 1월부터 이번 달 말부터 합니다. 1월 개강이라고 써 있는데 1월 달 첫 수업은 청강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예. 사회 한국사가 여기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요일 월수금 1시부터 9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27일 것 같아요. 27일. 제가 달력은 못 봤는데 그때 청강 한번 하고 네. 등록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해가서 한 다음에 1월 말에 계약을 한다고요? 엄청 빠르게 하네요. 그 계약 신청하시는 분들의 그 교집합을 찾아서 네. 제가 뭐 녹화본을 하든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안 되면 일요일 밤으로 빼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일요일 밤, 수요일 밤 이 정도로 아마 조금 근데 신청 많이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는 정말 이제 추천하고 싶긴 한데 소리 원서 영어 진짜 저거 소리 영어 제가 따라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국내의 탑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영어도 단순히 듣고 따라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소리와 영어 같은 거 상황을 연결해서 할 거니까 요거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역시 무료 청강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예, 하면 되겠습니다. 성인 대상 우리 피아노가 있죠?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리 피아노 성인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공부 시간하고 성과 인증 모임 요 단톡방 만들 건데 내일까지 인증이 된 친구들만 모아서 제가 요건 무료로 그 시간 기록하는 거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했던 그 메모했던 것도 있죠. 그것도 한번 인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비 중일 배경지식방 완전 추천하죠. 네. 완전 추천합니다. 딱입니다. 딱. 영문법은 초등영문법을 지금 초등영문법이죠? 지율이 초2를 위한 거. 영문법을 초등학생들을 시켰더니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못 가르치나 보다 지금 의기소침해지고 있는 중인데 초등영문법 혹시 필요하시면 시간 하나 배정해서 오픈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끝내지 못하고 6개월 정도로 잡고 할 생각이에요. 녹화본하고 연계해서 주 1회 실시간. 민준이 근거 글쓰기 어려워하는데 고1 모의고사 사연 중에 어떤 수업이 좋을까요? 민준이는 지금 초급반은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중등문해력 사회반 이어서 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고1 모의고사 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특강이니까 혹시 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번 방학에 그 무언가 하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글 읽기에 완전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글을 읽고 요약하는 거 요거에 완전 집중했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수학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뭐죠? 영어에 집중하고요. 거의 다 정해졌죠.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글 읽기, 그리고 초6부터 중1 정도는 수학. 예.
조금 더 무게중심을 많이 뒀으면 좋겠고, 글읽기를 한다라는 건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하루에 그래도 3개 정도는 읽고 정리하는 거 정도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이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이다. 아까 읽었던 거 아이 졸려 먼저 갑니다. 네, 아이 먼저 가세요. 기본 영문법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중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문법 그 용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용어를 주어,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초등은 뭐 그냥 용어 익히고 그냥 좀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들이죠. 중등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합니다. 초이는 뭐가 좋을지. 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독인데 이제 초3 되죠. 슬슬 사회 개념, 제 수업은 사회 개념을 추천을 하고요. 아이가 조금 공부에 거부감이 있다, 동시 독해를 하면 상당히 재밌고 글들을 읽는데 조금 거부감이 없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아이 이거 겐톡 주세요. 그럼 제가 테스트 문장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연이는 중등 사회, 배경지식반 어느 게 나을지 둘 다 하세요. 중등 사회는 주 1회 수업하니까 이거는 뭐 부담이 없죠, 사실. 나연이가 요약을 못한다. 나연이는 요약 근데 워낙에 그 과학할 땐 잘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글 읽기, 중학교 수학 적으신 거구나. 중학교 2학년 이상은 뭘 집중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동시 독해 동시는 몇 편 되나요? 우리 석현이 동시 하지 않았었나? 동시 독해 때? 아니었나? 보통 하루에 2편 정도 했었죠. 그래서 3개월 과정이니까 한 25개 정도? 저 예전에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고1 모의고사는 신청하시면은 시간 할 텐데 1월에 개강합니다. 1월. 네, 가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일 인증해 주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록. 사회 개념은 교과서 수업인가? 맞습니다. 교과서 수업을 교과서 요약을 하는 거죠. 동시 독해 초사 들어도 되나요? 네, 초사 들어도 됩니다. 워낙 책을 안 읽는다면 좋은 시작점이 될 거예요. 물론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정말 천천히 재밌게 합니다. 서윤이는 당연히 요거 국어 배경지식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또는 중등 문해력으로 가야죠. 중등 문해력 요거 중에 땡기는 것들 위주로 가면 되겠습니다. 사회 개념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6개월 동안 다루고요. 중등은 역시 중학교 전과정을 다룹니다. 초사는 경시랑 고1 모의고사 중 초사면은 국어 경시 기초반을 추천합니다. 초사 정도가 딱 부담 없이 듣기 좋은. 네. 우연히 중등 문해력 너무 좋죠. 배경지식반도 너무 좋고요. 네.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어떤 반이 있죠? 한번 문의 주시면은 들어와서 효과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인증할 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항상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하고 나면 지금 거의 다 이제 학생들은 갖긴 했지만 첫 번째 시간 기록지를 인증할 거고, 두 번째 무언가를 공부해서 내가 새롭게 한 자기화된 요약 메모 이거 하나를 인증하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증해 주시면 제가 조금 분위기 괜찮으면 요거 아이들만 단톡방에 모아서 2달간 인증하는 것들 한번 지도를 해볼게요. 초급반 들어가고 싶은데 다 끝나가면 오픈 예정월도 알고 싶어요. 다 6개월 과정이라서
1월 오픈하면은 다 7월 달에 오픈합니다. 6개월마다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리버드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등록자에게는 조금 할인 혜택 같은 것들에 대한 좀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네. 네. 1월 오픈으로 지금 돼 있죠. (1월) 오픈. 수학은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요거 초급반 1월인데 이거 안 썼구나. 요 1월. 동시독해는 3개월 과정입니다. 중동매력 사회는 도덕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뭐 공급과 수요 이런 거 나오더군요. 정치 체계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어렵죠. 6개월입니다. 초등사회. 3개월은 동시독해가 3개월, 나머지 수학도 3개월, 나머지는 6개월. 비주얼 싱킹 암산 수학은 예를 들면 그 수학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볼까요?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2개로 나누면 3개가 되잖아요. 이런 장면을 계속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소펜을 안 대고 암산으로 연산을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아이들한테 초6까지의 암산 아주 기본적인 연산들을 암산으로 하는 것들을 조금 훈련하려고 합니다. 일단 또 무료 첨강이 다 가능하니까 한번 또 듣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 1 수학이 어디 있더라? 5-1 수학이 1월 시작이 없네요. 5-2, 6-2, 3-1, 4-1 5-1이 없네. 5-1 5학년은 5-1 나가니까 5-1이 하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5, 6, 3, 4 2학기 지금 4개 반이 있어서 어떤 게 몇 개월 과정이죠? 경시반 6개월이고요. 중등기하도 함수 파트 아직 안 했어도 수강이 되는 거 맞습니다. 간단한 연산하는 방법 지도하고 초등학교부터 중등까지 기하 6개월간 나갑니다. 이것도 암산 수학 요거 방학 동안에 2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시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4-50분 정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 돼서 초등학교 한 2-3학년 애들 2-3-4 애들 좀 재밌게 수학하고 영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주얼 싱킹은 초1 계산이 좀 어려운 친구는 어렵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되는 거죠. 대상은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대상은 초2이긴 해요. 초2들. 네. 지율이는 지금 초2 아닌가요? 지금 초1이었나? 지율이는 되죠. 당연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복잡한 계산 같은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조금 암산으로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2는 32. 이거 펜 안 대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분수 같은 개념도 이렇게 좀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전체 등 초등학교의 연산을 한번 맛을 보면서 좀 속도도 높이는 걸 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책을 하나 쭉 정해서 하고 있고요.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되게 좋은데요. 리딩 스킬이라는 책으로 할 겁니다. 이 책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1, 2, 3학년 애들한테 조금 왜냐면 이게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떤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항상 그림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림과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문법 이런 거 떠나서 그죠? 이렇게 그림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고 발음해보고 정리해보는 거죠. 네, 이 책으로 할 겁니다. 원서반. 그리고 저기 영어는요 넷플릭스로 할 거예요. 넷플릭스 물론 제가 지금 학생들 다 나갔나? 이 영화가 좀 액션 영화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요즘엔 이 Owen regards the gentle creature, then lowers his solemn gaze. On horseback, Owen rides through the valley. The Parasaurolophus walks behind him, tethered by the rope. Okay. He joins the other two riders. Claire and Owen 키스 장면 kiss. 나오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선택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발음하는 연습, 한 단어 한 단어씩 리듬 타는 연습들 해볼 겁니다. 소리 원서 영어는 책 하나로 쭉 하는 거고요. 중등문해력 사회반 지금 초6도 가능한가요? 중1, 2, 3 모든 사회를 다루나요? 6개월 과정 맞습니다. 사회, 역사는 초중 역사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중등문해력 사회반 지금 초6 너무 강추입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 무조건. 지금 그리고 과학반이 또 6개월 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사회랑 과학이 끝나는 거죠. 소리영어 정원은 지금 전 과정이 최소 5명, 최대 1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문해력 도덕 제가 듣다 어려워 하차했는데 사회는 힘들겠지.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진님. 애들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조금 도덕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요. 문제 만드는 거 하든 도덕이 논리 과목이라서 이 문제 만드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 또 잘하더라고요. 사회는 글쎄요 더 어려울까 모르겠네요. 네, 나의 아빠님 오래간만에 우리 그 강사방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질문도 거의. 준서만님이 초고에 들으면 너무 좋아요. 초고가 뭘까요? 초반에 들으면. 수업 신청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안내문을 보내드릴게요. 성인이 들어가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등문해력 사회반과 초등사회 개념의 차이가, 중등문해력은 중학교 교과서로 하고 초등은 초등학교 교과서로 하죠. 다르죠. 예. 그리고 초등교과서 네 다릅니다. 초등 고학년 네 맞습니다. 초등 고학년 때 너무 좋죠. 교과서 차이 맞습니다. 근데 초등 내용이 한 50%를 중학교 때 끌고 오고요. 중학교 때 내용이 50%를 또 고등학교 때 끌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죠. 계속. 오늘 또 방송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일단은 1차 목표 인증부터 하시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자세한 수업 방식하고 안내를 단톡방에 또 블로그 형식으로 올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겐톡으로 또 많이 소통하도록 하죠. 허은비님 신청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원페이지 노트 정리할 거니까 또 우리 재밌게 또 공부해 봅시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